돈 주고 네이밍을 맡겼는데 마음에 드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 걱정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제가 1000건 넘게 브랜드 네이밍 작업을 하면서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당연한 걱정입니다. 브랜드명은 한 번 정하면 사업자 등록, 로고, 간판, 인스타 계정, 스마트 스토어까지 전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밍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맡기기 전에 대표님이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맡기면 원하는 느낌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하는 느낌의 예시를 3개에서 5개는 꼭 주세요. 많은 분들의 요청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고급스럽게 해주세요. 세련되게 해주세요. 감각적인 느낌이 좋겠습니다. 브랜드처럼 보이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단어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고급스러움은 짧고 묵직한 한글 이름일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생각하는 고급스러움은 외국어 느낌이 강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방향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예시를 같이 주셔야 합니다. 좋아하는 브랜드명, 마음에 드는 상호명, 비슷한 길로 가고 싶은 이름 3개에서 5개 이렇게 주시면 훨씬 정확합니다. 똑같이 따라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길이, 어감, 분위기, 구조를 보는 겁니다. 짧은 이름을 좋아하는지, 부드러운 이름, 직관적인 이름, 조금 낯선 이름을 좋아하는지 예시는 취향을 설명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피하고 싶은 느낌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이걸 안 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하는 느낌을 말하면 제작자는 그 안에서 넓게 해석합니다. 그런 대표님이 싫어하는 방향을 모르면 마음에 안 드는 시안이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너무 귀여운 느낌이 싫다. 너무 병원 같은 느낌이 싫다. 너무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 싫다. 흔한 영어식 이름 혹은 너무 설명적인 이름, 너무 가벼운 느낌이 싫다. 이걸 처음부터 말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방향보다 싫어하는 방향이 더 선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네이밍은 좋은 후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맞는 방향을 빨리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피하고 싶은 느낌을 말하면 수정 과정이 훨씬 짧아집니다.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귀여운 느낌은 피하고 싶어요. 이게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수정도 빨라집니다. 세 번째, 수정 가능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처음 받은 이름이 바로 마음에 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방향성이 좁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맡기기 전에 꼭 봐야 합니다. 수정은 몇 번 가능한지, 단어 일부만 바꿔주는지, 방향 자체를 다시 잡아주는지, 완전히 다른 결로 재작업이 가능한지, 수정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결과물이 안 맞았을 때 불안해집니다. 대표님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말해도 되나? 싶고 제작자는 어디까지 다시 해드려야 되지? 가 됩니다. 그래서 결제 전에 수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내 업종과 비슷한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꼭 완전히 같은 업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고객층,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분위기의 작업 경험이 있으면 방향을 잡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화장품이면 뷰티나 소비자 경험, 식품이면 F&B나 건강식품 경험, 전문직이면 신뢰가 중요한 업종 경험, 플랫폼이면 IT나 B2B 경험, 이런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제작업과 환불 기준을 먼저 보세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네이밍은 결과물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맡기기 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작업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환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착수 환불은 가능한지, 상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좋은 업체는 무조건 된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준을 먼저 안내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대표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결과가 안 맞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주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 내는 줄도 상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작업 기준을 안내드리고 결과가 맞지 않을 때 환불 기준도 명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어야 처음 맡기는 대표님도 덜 불안합니다. 다섯 번째, 단순히 이름만 던져주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명은 이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로고가 되고, 간판이 되고, 인스타 계정명이 되고, 상세 페이지 첫 줄이 되고, 고객이 기억하는 검색어가 됩니다. 그래서 네이밍을 맡길 때는 이름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봐야 합니다. 이름은 마음에 드는데 로고를 만들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좋아 보이는데 슬로건과 붙이면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한데 브랜드 소개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네이밍만 따로 보는 것보다 로고, 슬로건, 브랜드 방향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이름만 따로 만들면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이름과 로고, 슬로건이 같이 맞으면 브랜드처럼 보입니다. 결국 대표님이 원하는 건 이름 후보 몇 개가 아니라 바로 사업에 쓸 수 있는 브랜드 첫 인상입니다. 그래서 맡기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 업체가 이름만 주는지 아니면 이름이 실제로 쓰일 장면까지 보는지. 이 차이가 결과물 만족도를 크게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 주고 네임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맡기기 전에 5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원하는 느낌의 예시를 3개, 5개 준비하세요. 둘째, 피하고 싶은 느낌도 반드시 말하세요. 셋째, 수정 가능 범위와 업종 레퍼런스를 확인하세요. 넷째, 제어과 환불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단순 네임하는 것보다 로고와 브랜딩까지 함께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이 5가지만 확인해도 돈 주고 맡겼는데 완전히 엇나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이밍 외주는 그냥 이름을 사는 일이 아닙니다. 대표님 사업을 고객에게 어떤 첫인상으로 보여줄지 정하는 일입니다.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 한 줄 정리가 고민이라면 고정된 링크에서 돈 되는 한 줄을 확인해보세요. 대표님 사업에 맞는 이름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첫인상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창업 준비 중이시라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확인해보세요.